리선님 하이닉스 얼마까지 보시나요?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저 새끼 또 고졸 나부랭이 새끼가 주식 한번 잘 샀다고 오바 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최소 500만 원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도 저랑 저희 와이프 둘 다 돈 생기는 족족 하이닉스 계속 추매하고 있어요. 지금 사기 막 너무 늦었다 어쩐다 하는데 저희는 그냥 여윳돈 생기는 대로 그냥 다 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100일 때 200까지 갈 것 같다는 리섭님 저는 한 80만 원일 땐가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이닉스 지금도 개거품이다 막 사람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100만 원 갈 거 같냐 그게 하면서 제가 샀다고 하니까 다 조롱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겪어봤잖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겪어봤었잖아.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비트코인 안 산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비트코인보다 지금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저도 당연히 좋다는 쪽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안 좋다는 쪽 의견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올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을 못 하잖아. 근데 하이닉스가 약간 그거라는 거지. 옛날 시대에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게 그 금광을 캐는 사람들한테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장사꾼이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곡괭이를 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 AI가. 그래서 그 산업혁명 시대에 곡괭이를 팔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하이닉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거에서 그냥 하이닉스에 몰빵을 했습니다. 이섭님 하이닉스 사라는 스토리 보고 바로 1000만 원 넣었는데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코인 1억 계좌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거는 진작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섭님 만만한 사람한테는 말도 잘 거는데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얼어붙게 되는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근데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얼어붙는 저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상 그 마음속 기저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마인드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잘 나가고 뭐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다가 실수하면 이 사람이 나를 병신으로 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병신으로 나를 보면 뭐 어때 안 보면 그만이지 약간 제가 옛날에 진짜로 그 야구단까지 갖고 있는 재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첫 마디가 한 게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제가 물어본 게 요플레 뚜껑 핥아 드세요? 했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게 짜쳐서 못 물어봐요. 이게 되게 궁금해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런 질문하면 좀 없어 보이겠지? 아 이런 질문하면은 그러겠지? 막 되게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 보자마자 그냥 요플레 그 질문부터 해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드는 여자나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얼어붙는 이유라든지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얼어붙는 이유라든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이어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내가 말을 고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지 못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아 뭐 그냥 나는 내 식대로 하고 아니면 말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리섭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어요? 궁금해요. 확신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틀렸다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때는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자.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책을 안 쓰는 이유가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인터넷 유튜버들이 대부분 한 실버 버튼만 받아도 다 책 써요 진짜로. 책 몇 권씩 쓴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책 좀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출판사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출판사한테 다 연락 왔습니다. 책 좀 쓰자고. 근데도 제가 책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유튜브 영상은요 제 생각이 바뀌거나 제가 스스로 느끼기 아 내가 이 생각은 틀렸었구나 하면 영상을 내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 이 생각 틀렸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 근데 책은 못 그러잖아요. 일단 어떤 사람이 책을 샀어. 그리고 그 집에 꽂아뒀어. 그 당장 안 봤어. 아니면 어디 도서관 같은 데에 내 책이 이제 진열이 돼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교보문고 악성재고로라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거를 샀어. 그게 잘못된 내용인데 난 이미 생각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보는 게 나는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은 좀 못 쓰겠더라고요. 리섭님 나이에도 어머니한테 잔소리 됐나요? 잔소리는요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듣는 게 잔소리입니다. 부모님한테는 특히. 리섭님 말 잘하는 법이 있나요? 타고났는지 연습을 통해 된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 어릴 적에 그 20대 되자마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콜센터 알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콜센터 알바 때 제가 조금 언변이 확실히 더 좋아진 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거라고 생각해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조기 축구의 에이스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도만 돼도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축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흥민, 메시, 호날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언변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보면은 저는 이제 주둥이만 털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누구나 다 노력을 해가지고 주둥이만 털어서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이제 너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화술, 언변 이런 거 책 같은 것도 읽고 이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잘하는 정도까지는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무슨 전국구, 신동엽, 탁재훈, 뭐 유세윤 이런 사람들처럼 말을 잘해진다, 이것까지는 저는 조금 오바라고 보긴 합니다. 그럼 사람을 대하는 알바를 통해 말하는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이 좋아진 건 있을까요?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웃바운딩 콜센터도 했었고 사람들한테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같은 것도 해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민형 탈알바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토니모리라는 데가 있어요. 토니모리가 아직도 있나? 토니모리 매장에서 제가 그 매장 앞에서 길 가는 여자들이라든지 아줌마들 붙잡고 저희 토니모리 세일하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보시라고 하면서 여자들 손등에다가 이제 로션도 발라주고 이거 되게 좋죠 막 이런 짓거리 또 막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 뭐야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개쓰레기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진짜요? 세일해요?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게 거절 같은 거를 좀 당한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큰일이 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뭔가를 시도 같은 거를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인드 세팅 같은 거를 할 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었어. 저는 이제 남자니까 그 화장품 정보 같은 거를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로션인데 어떤 거는 뭐 3만원, 어떤 거는 2만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이니스프리나 미샤 같은 제품이 2만원인데 우리께 이제 3만원인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아이 저희께 훨씬 좋아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똑같은 토니모리 우리 매장에서 지금 보고 나온 거를 가지고 왜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난 그거 모르잖아.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요? 나도 처음엔 당황했지.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처음엔 이제 당하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게 10,000원이 더 비싸니까 10,000원이 비싼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웬만하면 비싼 거 쓰세요. 피부는 소중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빵 터져서 웃으면서 사.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를 하려면 굉장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고 뭔가 엄청난 지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들한테 번호 물어볼 때도 제가 남자들한테 그러잖아. 번호를 뭐 어떻게 물어보는지는 뭐 알려주긴 하는데 일단 그냥 말을 걸어봐라. 큰일 안 난다. 어차피 너네 내가 어떻게 방법을 알려줘도 말을 거는 순간 머리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걸어봐. 그럼 네가 무슨 짓이라도 하게 돼 있다. 내가 그 말을 하잖아. 그리고 알바 같은 것도 저는 원래 숫기가 없는데 어떡하죠? 맨날 이러자. 일단 해. 그럼 그때 네가 뭔가를 수습을 할 거야.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 에버랜드 알바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일단 하면은 된다니까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섭님 혹시 지인 손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서서히 멀어지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너를 손절하고 싶은 이유를 상대방한테 말을 해주고 멀어지시나요? 케바케죠? 보통은 그냥 서서히 멀어지죠. 보통은 이제 카톡 같은 거 씹고 뭐 제 스토리 같은 거에 답장을 해도 답장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뭔가 정말 싸웠고 트러블이 대놓고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저도 돌직구로 말을 하고 이제 인연을 끊죠.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막연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조금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아이나 학부모님 대하는 게 조금 수월할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큰 차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지방일수록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우리나라 파락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이 교육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엄마들, 뭐 하나라도 내 자식이 이렇게 일직선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오면 안 되는 엄마들이 가는 데가 그런 파락군 막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이제 교사들이 실수를 하면 엄마들이 개 발작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지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권 이런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가 어디 보내서 다치고 와도 아예 원래 다 다치면서 크는 거지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를 낳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애를 낳고 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도우미를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애기 봐주는 도우미분을 부를 수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불렀었는데 그 도우미분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애기가 갓난 애기일 때는 어차피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애기를 보면서 하실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는 애기를 이제 밤새도록 보고 봐주시는 선생님께서 오시면은 저희는 애를 맡긴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 그래서 잠을 자면서 저희가 TV를 틀어드렸어요. TV를 틀어가지고 이거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이거 1화부터 틀어드릴 테니까 애기 보면서 정주행 하시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니라고 어떻게 TV를 봐요 막 이러셨어. 근데 아니 왜 그러세요? 어차피 애기 보면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애기 분유 주고 잠 재우고 하시면서 애기 안고 이렇게 TV 재밌게 보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는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안 가셔. 뒷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잠깐만 저 이것만 보고 가도 될까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왜 안 보셨냐고 하니까 TV를 보라고 해놓고 TV를 봤더니 나중 가가지고 나 이거 돈 못 낸다고 컴플레인 거는 미친 여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들은 TV를 봐. 지들은 거실에서 TV를 봐놓고 무슨 군대 이등병이랑 병장도 아니고 그 선생님들은 와가지고 애기를 봐줘야 되잖아. 그러면 눈이 달렸으니까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왜 보냐는 거야. 어디서 일하러 와가지고 감히 TV를 보냐 막 이런 컴플레인을 거는 여자들도 막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룰이래요. 원래 와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TV 봤다는 얘기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한테 분유를 먹였으면 트름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등을 쳐가지고 트름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극성인 부모도 있대요. 이렇게 애를 밥을 먹인 다음에 트름을 시키려고 치고 있으면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세게 치세요? 왜 이렇게 트름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까지 세게 치는 거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 트름 시키는 것도 이렇게 진짜 막 눈치 보면서 쳐야 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요즘 시대에 애기를 본다든지 보육교사를 한다든지 유치원 선생님을 한다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학군지 애들 예의는 아주 좋지만 완전 틀에 박고 10선비에다 초면에 상대방 스펙부터 재고 따져서 존나 피곤하고 상종하기도 개 힘듦. 적당한 동네에서 적당히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도록 해주는 게 제일이라고 봄. 근데 전 그거는 느낀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알바를 했었을 때 요즘에는 이제 해주세요라는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부름 같은 거를 해주는 어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알바가 뭐였냐, 이제 반포동, 대치동 이런 데에서 심부름을 정말 해주던 거였어요. 학부모들 심부름. 요즘에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받아보는 문화가 있었잖아. 근데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잘 나가는 사모님들이 휴대폰 대리점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휴대폰 배달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별의별 심부름을 다 했었어요. 그때 무슨 뭐 술집 여자들 담배 심부름 같은 것도 해가지고 담배 하나만 사다 주면 막 2만 원씩 주는 거야. 개꿀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번호 같은 게 있었어. 이제 제 번호를 뿌려 놓으면은 이제 대치동, 반포동 이런 데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와요. 별의별 내용들이 다 가지고 제가 핸드폰 개통을 해놨는데 핸드폰 갖고 와주세요 해가지고 반포자이를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반포자이에 핸드폰 배달을 제가 간 거예요. 핸드폰 배달을 갔는데 이거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띵동 눌러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핸드폰을 받고 나서 갑자기 그 아줌마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줌마였죠.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온 김에 그것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10,000원 더 줄 테니까. 그 컴퓨터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하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그거 봐주면 자기가 10,000원 더 주겠대. 그래서 제가 넙죽 컴퓨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10,000원을 받았죠. 근데 그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그때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있는 거야.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고 컴퓨터 본체가 이렇게 있고 아들이 여기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 이 뒷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이 스피커가 안 된다고 했나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아들 방 문을 열고 얘네 엄마가 저한테 저 컴퓨터 밑에 스피커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저 이렇게 기다렸죠. 아들이 의자를 빼고 나와주기를. 근데 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일로 빼더라고. 다리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고 자기 다리 밑으로 내가 그래도 나이가 그 당시에 내가 삼촌뻘이잖아. 얘는 초딩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빼는 거야. 근데 보통의 부모들 같으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삼촌이 오셔가지고 고쳐준다는데 빨리 나와야지 하는데 부모가 그거를 보고 제지를 안 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뻘쭘뻘쭘하다가 거기를 무릎 꿇고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초딩 애가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고 나는 이제 기어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이 제대로 이어졌나 이렇게 본 거예요. 얘는 여기서 옆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내 위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얘네 엄마는 그 반포 자이에 산다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했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자기 자식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자라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나를 사람 새끼로도 안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나를 개 돼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거기를 기어서 들어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잘 사는 집 애들이 뭐 예의가 바르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인간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인간으로조차 생각되지 않은 어떤 NPC의 입장으로 그 반포 자이에 방문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람으로도 대우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강남 사람들은 이렇구나. 내가 진짜 어느 시대나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었다라고 누가 말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애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애 엄마가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저를 사람 새끼로 안 본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 원래 그 사람들은 그냥 상류층의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의 가치관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집안 자체가 애초에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아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자라겠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영상 제작업에 종사 중인 30살 남자입니다. 직장과 외주 작업으로 주말 밤낮 없이 잠 줄여가면서 월 1000까지 처음 찍어보면서 소득을 높이는 중입니다. 작게라도 사업적인 방향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이나 추천 주실 책 같은 게 있으신지 의견 여쭙습니다. 저 외주 작업 자체가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저 외주 작업을 어떻게 이제 구조적으로 바꾸는지가 사업의 첫 단추인 겁니다. 그래서 직장 월급이 얼마고 외주 작업으로 얼마를 버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그 강의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외주 작업의 수입이 직장 수입을 넘어설 때 전업을 조금 고민을 하세요. 저는 근데 안전빵은 외주 작업의 수입이 직장보다 이제 한 2배 정도 되면은 확실하게 외주 작업을 사업화를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약간 저는 조금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원래 사업이랑 병행을 하면서 하다가 유튜브 수입이 사업 소득을 넘어섰을 때 이제 원래 하던 사업을 이제 접었거든요. 원래 하던 사업은 저는 이제 블로그 실행사라고 해요. 실행사. 블로그 대행사가 있고 실행사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블로그 실행사를 했었는데 블로그 실행사를 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버는 돈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행사에 내가 이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내가 이거를 할 시간에 유튜브 영상 2개, 3개를 더 찍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벌릴 것 같은데 괜히 내 본업 때문에 유튜브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거를 접고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노란 딱지 대란이 터집니다. 갑자기 사업을 다 접었어. 다 접었는데 제 모든 영상에 노란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수입이 뚝 끊겨버렸어. 와 그래가지고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항상 뭐든지 결단을 할 때는 리스크가 항상 따라온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본인은 이미 사업가의 길로 들어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 외주 작업을 하는 거를 사업자를 내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제대로 만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리성님은 지금도 블로그 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뭐든지 다 하는 거 추천. 그러니까 요즘에 대세가 뭐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대세는 릴스다, 대세는 쇼츠다, 대세는 틱톡이다, 대세는 뭐 블로그다, 대세는 뭐 애드센스다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한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대세는 테니스다 해가지고 테니스 쳤으면은 지금 테니스로 우승했겠나요? 못해요. 사람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블로그 해보다가 페이북 해보다가 인스타 해보다가 유튜브까지 하다가 얻어 걸린 거라니까요. 저 이거 유튜브에다 안 됐잖아요. 다시 인스타로 갔을 거예요. 다시 인스타도 안 됐네. 다시 블로그 해보고 다시 페이북 해보고 다시 틱톡 해보고 계속 도는 거야. 돌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블로그든 뭐든 일단 해보는 거야. 뭐든 해보고 뭐라도 얻어 걸리잖아요. 그게 대세가 아닐 수도 있어. 블로그
축구보다 릴스로 잘 나가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축구로 잘 나가는 사람보다 농구로 잘 나가는 NBA 선수가 돈을 더 많이 벌듯이. 하지만 축구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인스타가 요즘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인스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SNS 시대고 요즘에 나를 노출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나에 맞는 방법으로 노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저게 대세니까 절로 가버리고 저게 대세니까 절로 가버리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회성이 낮아요. 인티제 플러스 초민감 여자인데 스몰 토크 잘 못하고 매우 진지하거든요. 사회적 가면을 쓰면 어울릴 수 있지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저도 이기적인 인간이지만 타인을 동등하게 존중하려고 하는데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정직하려고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솔직히 상대하기 싫네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이것이 항상 걸림돌이에요. 제게 따끔한 조언 주세요. 바로 어저께 올린 나는 솔로 리뷰 영상을 보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원래라는 얘기를 하는 여자만큼 쎄한 여자가 없다. 근데 지금 그거랑 비슷한 마인드예요. 저도 사회성이 굉장히 후천적으로 발전된 사람이고 저도 진짜 민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민감한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시대보다 한 20년 전에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해봤으니까 20년 전까지는 아닌가 한 15년 전? 그때는 이제 퇴근 시간의 개념도 없었고 퇴근하고 나면 또 상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막 술 마시고 해야 돼. 그것도 다 샤바샤바 해가면서 팀장들 막 분위기 맞춰주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거를 다 해가면서 저도 진짜 개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원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울리기,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그걸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거는 너무 아마추어 같고 너무 애 같은 마인드예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은 피곤한 게 없어.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거 그 라이브 방송 끄고 나면은 진짜 진땀 빠지거든요. 진땀 빠지고 진짜 너무 오늘도 솔직히 라방 키기 전에 너무 키기 싫었어. 너무 하기 싫단 말이야. 나도 너무 하기 싫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인티젠데요. 원래 저는 원래 아이 성향이 강한데요. 원래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겠는데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 거면은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요즘에는 사람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간에 마인드가, 저는 원래 사람하고 융화가 안 돼요. 저는 원래 너무 피곤해요. 사람하고 말 섞으면 너무 피곤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 세팅 자체가 안 된 거라서 마인드를 처음부터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향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내향인들은 또 그게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가 잘 안 가게 되는 식당이, 어떤 식당에서 제 구독자라고 식당 주인분께서 오셔가지고 막 서비스도 주고 막 아는 척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가면을 쓰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데서는 저도 이제 그냥 폰으로 웹툰 보면서 대가리에 코 박고 그냥 약간 이것만 하면서 밥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나는 이게 일의 연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어디 가서 나 편하게 좀 있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제, 당연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 구독자분이라고 하면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서비스도 주시고 하면 애초에 서비스도 주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저는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하기 전에도 나는 거기에 단골이기는 해. 내가 너무 맛있고 막 이런 데면 제가 여러 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나를 누가 알아보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막 유튜버 무슨 스타병 걸린 게 아니라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뭐 지금 음식점을 왔는데 나는 이 주인이 나를 아예 신경을 안 쓰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아이 성향이 극심하고, 그래서 저는 오마카세도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오마카세를 가면은 스시집 그 사장님들이 계속 해가지고 난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게 북해도산 운인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어디서 공수를 해왔냐면요, 막 이렇게 되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싶은데 너무 대단해, 되게 신기하다, 너무 맛있어, 내가 리액션을 쳐줘야 되잖아. 난 손님으로 갔는데 내가 방청객으로 일을 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사람 대하는 게 피곤한 성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한 500분 보고 계시잖아요. 500명의 사람을 난 지금 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라방 끝나고 나면 저 기절해요 진짜로. 너무 이게 사람 한 명하고만 대화를 해도 이제 기가 빨리는데 저는 이제 500명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지 않게 볼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끄고 나면은 와 이게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유세 떨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힘들고 다들 누구랑 뭐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좋고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겁나 내향인님이라는 말을 쇼펜하우어님께서 아이디만 봐도 내향인이신 것 같아요. 내향인들 특징 쇼펜하우어 졸라 좋아함. 저도 쇼펜하우어가 쓴 거의 모든 책 다 읽었거든요. 내향인 특이야 저게. 쇼펜하우어 개 좋아해. 안녕하세요 리선님. 중딩부터 애청자고 지금은 1년 넘은 대학 동아리 CC입니다. 저는 의미부여 서운함을 줄이려 노력 중이고 2살 연상 쌉 ISTP 남친은 개인 시간을 중시하며 수동적인 편입니다. 저는 늘 먼저 관계를 움직이는 느낌이라 외롭다고 했지만 남친은 왜 서운한지 모르겠고 원하면 직접 하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공군 입대 전 이 문제로 크게 싸웠고 최근엔 동아리 단체방엔 사진을 올리면서 제겐 안 보내면 또 서운했는데 기대가 큰 걸까요? 와 저거는 근데 성향이 둘이 너무 다르기는 하네요. 근데 저런 성향을 만나려면 그냥 이해하는 수밖에는 솔직히 없어요. 당연히 그 쌉 ISTP 남친도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이제 연애이기는 한데 그 남친이 어느 정도까지 배려를 해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는 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해주신 분은 대문자 E일 수도 있고 연애를 하는 그 상대 남성분은 대문자 I일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I여도 내가 주말에 4시간을 조금 보장받고 싶다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대문자 E면은 한 달에 주말이 4번이 있잖아요. 4주잖아.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한 달에 주말 2번은 좀 나가서 같이 놀아주고 2번은 내가 쉴 수 있는 타이밍을 잡게 해주고 서로가 이제 반반씩 배려가 돼야 되는 건데 저 쌉 ISTP 남친이 개인 시간을 중시한다고 해가지고 내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집에만 있어야 된다. 항상 개인 시간만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기울어진 관계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쌉 ISTP라서 너를 이해해 주려고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어느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남친이 거기서 이제 말을 잘 못한다. 이러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저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봅니다. 양쪽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배려는 해주고 있는데 서운함을 표현할 때 직접 하면 되는 거라는 식의 대처가 늘 아쉽습니다. 배려해주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대부분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입력값을 넣어줬을 때 제대로 된 출력만 되는 남자여도 상위 5% 남자입니다. 근데 내가 입력값도 직접 하는 게 싫어서 그거를 남자가 눈치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너무 많은 걸 남자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용법이라는 것도 있잖아. 남자한테 그냥 여보 빨래 좀 개조라고 하면은 남자는 이따가 2시간이든 3시간 뒤든 4시간 뒤든 그냥 내가 적절할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남자 사용법이냐면 여보 1시 15분까지 빨래 좀 다 개줘 라고 해야 남자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만 제대로 나오는 남자면 상당히 좋은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서운한 거 그냥 말해주세요. 자기 연인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남자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소개하는 건지 궁금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 싶어요. 남자친구는 엄청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사가 꽤 나올 정도로 유명한 편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에요. 이거는 저 이유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여자를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요즘에 만나는 여자야. 그저께 만난 혜정이랑은 뭐 달라졌지? 그냥 뭐 그래.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만나는 여자구나 하고 그냥 솔직히 말해 보통 사업가나 유튜버들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무슨 막 그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되게 진지하게 인사해. 결혼할 여자야. 막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 모여 있대. 근데 옆에 오늘 하룻밤 같이 보낸 여자가 있어. 근데 뭐 얘를 집에 보내기도 좀 애매해. 그러면은 뭐 친구들 있다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친구들도 새로 본 여자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되게 정말 진지하게 원래는 친구들한테 별로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내가 좀 진지하게 만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는 극과 극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거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리사는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보다 사회가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보다 사회에 있고 싶고 사회가 더 좋은데 이건 무슨 심리인 것 같습니까? 군대에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거의 없잖아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기를 봐주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기를 봐보니까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랬죠. 육아는 그냥 단순 노동의 반복이에요. 애 밥 시간 되면은 밥 주고, 잘 시간 되면은 잠 재우고, 똥 싼 거 같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사실 그게 끝이야. 근데 이게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자유가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완전 집순이시고 저도 완전 집돌이에요. 근데 아기가 있어서 내가 못 나가는 거랑 아기가 없을 때 내가 그냥 안 나가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거기서는 스트레스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으면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를 보고 있으면 뭔가 바깥 바람을 자꾸 쐬고 싶은 거야. 아기가 싫어서도 아니고 아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아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게 힘든 거야. 아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나는 원래 집에 있으면은, 저도 원래 아기 낳기 전에는 집에 혼자서 일주일 내내 그냥 방구석에만 있어도 전혀 답답함 같은 게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집에서 애를 보니까 애 때문에 내가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놀러 가자고 해도 그냥 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행 좀 보내드린다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없냐고 하니까 아 됐대, 뭔 놈의 여행이니,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기를 봐주고 하시다 보니까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 나가고 싶대. 못 나가니까 나가고 싶으시대. 그래가지고 군대가 당연히 시키는 것만 제각제각하고, 그리고 뭐 업무 같은 것도 사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확실히 좀 더 편한 거는 맞는데, 바깥에가 더 좋은 거는 이거죠. 거기는 아침 조모도 없고 저녁 조모도 없고 새벽까지 맨날 술 마시면서 늦잠도 못 자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깥에 더 있고 싶은 거죠. 그게 육아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혼자 편하게 갖고 싶은 자유시간. 그러니까 육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이더가 너무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각성 상태여서 그래. 예전에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갑로들박 말이 많았잖아요. 저지랄 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집에 왔으면은 주차장에서 뭐 슈카월드 보고 야구 경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올라와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지금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아기를 육아를 할 때 집에 있기 싫은 남편 같은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사실 육아가 그렇게까지 힘들다면은 애를 뭐 2명, 3명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여자들이 무슨 뭐 그 여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뭐 위인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첫 육아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항상 각성 상태인 거야. 제가 애 키울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애가 가만히 잘 자고 있어도 불안해. 애기 코 밑에 가가지고 숨을 쉬나 이렇게 계속 대봤다니까요. 제가 애가 안 자고 막 울어 새낄 때는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너무 무섭고, 애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해가지고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애가 잘 때는 얘가 숨 제대로 쉬는 거 맞나 해가지고 또 신경이 곤두서 있어. 그래가지고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100일 내내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각성 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남자들이 와이프랑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와이프만 있으면은 여자들이 계속 여자어를 하잖아,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단순하니까 친구가 집 앞에 왔다는데 나 맥주 좀 마시고 가도 돼? 하면 여자들이 그래 갔다 와 하잖아. 그럼 남자들 진짜? 갔다 와도 돼? 하면서 막 나갔다 와가지고 이제 현관 비밀번호 바뀌어있고 이러잖아. 남자들이 이거를 몇 번 겪어보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가 말을 하는데 씨발 이게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와이프가 기분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은 와이프의 눈치를 24시간 내내 봐야 되는 거야. 그 육아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여자들처럼.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집의 경우에는 여자들도 어느 정도 내가 남편을 집에 있지 못하게 얼마나 들들 볶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는 해야 됩니다.
형님 제 나이 25살 고1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고 공장 들어가서 10년 가까이 기숙하며 일했습니다. 동생들 대학 다 보내고 아버지 사업도 안정화가 되어서 군대 갔다가 수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연애를 못할 팔자인가 봅니다. 일하면서 잠들기 전 리섭님 영상 보며 힘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1 입학하자마자 자퇴했으면 1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가족이 안정화가 되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요즘 세상에 30대까지 연애 못하는 남자가 막 그렇게까지 이상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 나이 때는 이상한 거였거든요. 제 나이 때는 이제 남자가 군대 갔다 왔는데도 뭐 연애도 못하고 이랬으면 진짜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막 당했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이 다 자리가 잡혔으면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님 연애 강의 보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다른 강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다른 강의는 좀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알려주고 이럴 게 딱히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생방 처음 보는데 뭐 이리 고민들이 많아. 대충 살아요 다들. 다들 대충 살고 고민이 적으면 저는 굶어 죽는데요. 다들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랍니다. 왜 여기에 오셔가지고 영업방해를 하시는 거죠? 리선님 연애 강의 듣고 최근 들어서 헌팅 번다 해보니까 진짜 기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기세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이선님 아들한테 연애 강의 언제 보게 하실 건가요? 저도 아들 낳았는데 벌써부터 생각이 드네요. 언제 보게 할지. 저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좋아하는 여자애 생겼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초등학생 때는 아니고 중학교 때쯤이면은 그냥 저는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2주 뒤에 입대 예정인데 짝사랑하는 3살 연상의 교회 누나에게 고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에 같이 처음으로 밥 먹었는데 총 4시간 정도 있었고 누나가 잘 웃고 저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하고 다음 주에도 밥 먹자고 먼저 제안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2주 뒤에 입대하는데 뭘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입대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살 연상 23살 여자애랑 만나고 있었는데 헤어지고 갔다니까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군대 가면은 나는 시간을 버리는 게 맞지만 얘 시간까지 버릴 이유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헤어지고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도. 그래가지고 어차피 2주 뒤 저거면은 굳이 막 그렇게까지, 그 연상 누나도 자기의 그 인생이 있는데 그 누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갔다 오면은 또 예쁜 여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밥 먹고 식사하고 그 정도만 하고, 그 누나랑 정말 결혼할 거 아니면 정말 혼인신고 받고 갈 거 아닌 이상은 군대 가기 전에는 남자 쪽에서 먼저 단도리를 쳐주는 게 매너입니다. 이선님 좀 전에 짝사랑하는 누나 글 쓴 군대 가는 사람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은 어제 누나가 쌩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면서 헤어질 때 제 눈을 3초 정도 웃으면서 응시하더니 한번 깜빡이고 갑자기 눈웃음 싹 풀리면서 정색하는 표정으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던데, 혹시 제가 뭘 잘못했거나 실수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누나가 교회 누나라 그랬잖아요. 그 누나 입장에서는 본인이 누나를 좋아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제 생각엔 저 글만 봐도 한 80%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알게 된 동생이 그냥 뭐 군대 가기 전에 무슨 나 좋아하는 거 같은 애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같은데 그냥 밥이나 사주고 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군대 가기 전에 무리수 두고 막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것만 봐도. 그리고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쌩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짝사랑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누나가 좋고 군대 갔다 와도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군대 갔다 와서 남자다워진 모습으로 다시 들이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누나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 누나도 20대겠죠. 근데 그 20대가 받아들이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은 어른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나이에 지금 고무신을 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좋게 좋게 잘 지내다가 가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170에 56kg인데 저보다 덩치가 있는 분들하고 있으면 평소엔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시비 걸어서 싸움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싸우면 질까봐 트러블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강의에서 나온 마인드 세팅을 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들이 많아서 적응이 안 됩니다. 복싱이나 MMA를 배우면 달라질까요? 무조건 달라지죠. 저거는 복싱이나 MMA를 배우면. 근데 그렇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기세로 누르려는 남자들 있잖아요. 어떤 이성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남자들이랑은 그냥 기본적으로 상종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복싱 진짜 잘하고 무슨 MMA 그 선수하고 무슨 뭐 진짜 김동현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망가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김동현 선수 같은 분들도 예능 가가지고 막 웃긴 분장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러는데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이 센 척하고 무슨 의견 개진을 할 때가 있으면은 막 사람을 의학 죽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어필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사세요.
저는 아기가 셋인데 남편이 회사원 치고 적당히 버는데도 엄청 빡빡하네요. 오전에 집안일 빨리 끝내면 2시간 정도 애들 재우고 2시간 정도 컴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돈벌이 있을까요? 요리 유튜버를 하다 브랜딩 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멀게 느껴지고 요리 살림 콘텐츠에 링크 달아서 애들 간식값이라도 벌까 싶은데 투자한다면 이왕이면 결과가 크게 만들고 싶어요. 요즘에는 사실상 옛날보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영상을 만들려면 막 최소 8분,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야 돼가지고 이제 주부 같은 분들이 짬내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쇼포맷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 진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주에 영상 하나가 겨우겨우 나왔다 치면은 옛날에는 10분짜리 영상인데 지금은 1분짜리 영상을 1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 시간이면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쇼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릴스로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도 올려도 되고 틱톡에도 올려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는 저런 거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유튜버보다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은 인스타가 더 나아요.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인스타가 편한 게 뭐냐면은 유튜브는요 누가 내 거를 베끼잖아요? 그러면은 저격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인스타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어. 씨. 누가 어떤 콘텐츠 올리잖아? 인스타그램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도 그 누구도 뭐라고 터치를 안 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들어도 애초에 그 사람도 누군가의 콘텐츠를 베낀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스타가 좀 더 키우기가 쉽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요리 영상을 찍었어. 그래서 그게 200만 뷰가 터진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똑같이 만들잖아요. 20만이라도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타 까기가 진짜 쉬워. 그리고 여자들이 보통 인스타에서 공구 같은 거를 많이 사잖아요. 유튜브로 전환이 되는 것보다 인스타에서 전환이 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해보시는 거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방향이 안 잡히네요. 인스타, 유튜브, 샤워홍슈, 네이버 클립, 체험단 별게 다 있던데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걸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 만들어서 다 올리면 돼요. 여기에만 올려야 된다, 저기에만 올려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유튜브가 답인가? 남자를 타겟으로 뭔가를 할 거면은 저는 유튜브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인스타에서 뭘 사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와, 라이브에 채팅 처음 해보는데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답변 감사해요. 일단 뭐라도 해봐야겠네요. 울 남편이랑 눈이랑 성격이 닮아서 내적 친밀감이 높았는데 전에 찐따남 누구더라? 너무 세게 싸우시는 것 같다 걱정됐었어요. 아니, 찐따남이 한둘이냐고요. 그 용찬우야 뭐 장민서야 둘 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후로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더 보기 좋아졌네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하세요.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꼭 인스타 유튜브 다 대박 나시기를 응원합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수강자입니다. 전 23살 모쏠인데 강의 수강하고 소개팅으로 동갑 모쏠 여성분 만나고 애프터를 잡은 상황입니다. 상대 애프터 반응과 답장 속도에서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상대가 모쏠이면은 스킨십 속도를 그래도 좀 조절하는 편이 나으려나요? 저도 모쏠이라 데이터가 많이 없네요. 근데 이제 본인도 모쏠이시다 보니까 판단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를 몰라서 저는 상대가 모쏠이어서 배려를 해주려고 조절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본인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본인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기준에서는 그냥 이 남자랑 여태까지는 그냥 손만 잡을 것 같은 정도의 호감인데 내가 이제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늘 밤 모텔 각이다 해가지고 모텔 같은 거 괜히 잡아가지고 무리수 두다가 갑자기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너무 급하게 급발진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친이 영업직으로 너무 바빠서 4-5시간 이상 연락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간 연애 연락 패턴이나 외로운 느낌입니다. 저는 시간이 널널한 직업입니다.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연락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심한 것 같아서 맞는 사람 만나야 되나요?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하실런지.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네요. 저거 제가 쇼츠랑 릴스 찍어서 인스타에서 조회수가 100만 나온 릴스가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본인이 여자친구를 너무 많이 더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런 것 때문에 서운하신 것 같은데 나중 가면은 저런 여자가 최고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4-5시간 연락 안 되는 것 같다가 저거는 남자가 저거 여자친구한테 말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오히려 짜쳐가지고 싫어할 거예요. 되게 남자가 찌질해 보이잖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 4-5시간 여자친구가 바빠가지고 연락 못하 저거 이해 못하는 거면은 연애하면 안 됩니다. 아직 연애를 할 정도의 성숙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어른이 못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40시간도 아니고 4-5시간 연락 안 되는 거 같다가 저거는 본인이 고쳐야 돼요. 다른 여자를 만난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강수강생 진지한 질문 있습니다. 저는 화장 진하게 하고 담배 피우고 문신 있는 그런 여자들이 좋은데 어디로 가면 이런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팁도 부탁드립니다. 20대 후반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밤에 번화가 나가면 깔리고 깔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실이니까 제가 특정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싶으면은 강남 쪽에도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강남 쪽보다 주말에 뭐 수원이나 인천, 부천 이런 데를 가시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 가가지고 되게 놀란 게 있는데 이것도 저는 지역 비하 무슨 뭐 지방 비하 아닙니다. 저 부산 되게 좋아요. 부산 여행 너무 좋아하고 항상 부산 갈 때마다 거기 랍스타 회 파는 그 포차 있잖아. 거기 너무 좋아하는데 확실히 부산 가가지고 되게 놀란 게 문신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서울에서 문신한 사람들을 한 1년 동안 볼 정도의 숫자를 부산 3박 4일 여행 동안 다 봤어요, 제가 진짜로. 와, 진짜 부산이라는 동네가 문신에 대해 되게 관대한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다들 문신인 거야. 요즘에 아무리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한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문신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울 중심지 약간 그 노른자 땅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확실히 불안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벗어날수록 이제 문신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울산도 문신한 사람 맞냐고 했더니 울산은 사람이 없다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 너는 연애하는 성향이 어떤 타입이야? 그러면 일단 여자친구가 있었는지부터 묻는 게 예의 아닐까? 약간 이번에 스냅 사진 작가랑 촬영날 무지티 입는 걸로 정했는데 자기가 추천한 옷 입는 걸 권하더라고요. 그냥 쌩까고 촬영날 리썸립 옷 입고 가려고요. 어깨 깡패핏 보면 입 다물어질 듯요. 아유, 감사합니다. 3주 전 대중교통에서 여자분께 번호를 따였는데 연락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길 바란 걸까요? 번호를 따였다는 게 이제 여성분께서 번호를 물어보고 통화까지 누른 상태여가지고 본인한테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번호 교환이 이루어진 건지를 모르겠네. 근데 여성분이 먼저 연락 달라고 한 거 아니면 연락 안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여자가 이제 번호를 이제 땄다가 본인의 그 카톡 그게 뜰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 근데 카톡 이런 거를 떴는데 이게 되게 별로인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그 번호를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을 해놨는데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이 남자 너무 바람둥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통화 근데 건 거 같다가 먼저 하는 거는 조금 오바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먼저 자기 뭐 명함 같은 거를 주고 연락 달라고 한 게 아닌 이상은 기다리는 게 맞죠.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먼저 연락해보는 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도 연락이 없고 하다 보면 3주 전에 번호를 따갔는데 연락이 없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번호 물어보고 가셔서 계속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담백하게 물어보면 되죠. 리선님 강의 보고 메타인지랑 복귀 능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선님, 저는 27살 여자인데 번듯한 직장인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소개받을 데도 없고 일집 하니까 사람 만날 데가 없네요. 슬슬 결혼할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곳 있을까요? 요즘엔 로테이션 소개팅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보세요. 연애 경험 없는 25살 여자입니다. 집순이에 남자 볼 때 조건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친오빠 말로는 제 외모에 첫 연애면 무조건 상향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이 지경이 된 거라 이젠 그냥 눈 낮춰서 가까운 사람 중에 골라서 만나봐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리섭님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저 얘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저도 여성분들이 남자 만날 곳이 없다고 하면은 저도 맞아 여자들이 만날 데가 없어서 빡세긴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로테이션 소개팅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 소개팅 같은 데를 몇 번 나가 본 다음에 못 만나면은 그때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25살이면은 그렇게까지 초조해하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결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부 리그라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면 1부 리그에서 이미 누군가가 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사에서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향 지원을 하기는 힘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제가 남자분들 중에 남자가 직업이 무슨 막 하이닉스 막 이런 게 아니야 이러면은 저는 절대로 결정사는 솔직히 추천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소개팅도 추천을 안 하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예시를 들어드리잖아요. 저도 제가 20대 때 만약에 진짜 어디 가가지고 막 번따라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다니거나 이러지 않았으면은 저는 연애 절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고졸에다가 맨날 무슨 뭐 영업직 막 이런 것만 해보고 알바만 해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떤 여자한테 야 고졸에다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돈도 얼마 못 벌고 이런 남자 있는데 너 한번 소개받아 볼래? 했으면 어떤 여자가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은 누가 소개를 받겠어 이거를. 근데 제가 항상 그래가지고 스펙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면은 항상 내 첫인상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스펙부터 까고 만나야 되는 만남을 내가 굳이 스펙이 안 좋은데 추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고졸이고 뭐 중소기업 다니고 무슨 뭐 생산직에다가 막 이런 사람이 결정사를 가는 것만큼 저는 바보 같은 짓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인간적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실전에서 그냥 처음부터 나라는 사람을 면대면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결정사 같은 거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그러면은 상향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스펙을 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은 결정사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내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하향 지원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결정사는 웬만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레스 셔츠는 제작 중인가요? 전에 샀던 티셔츠 리뉴얼 후 또 사서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드레스 셔츠는 이제 가을쯤에 나올 거예요. 슈퍼챗이 처음이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까 그냥 보냈어요. 남자가 군대를 안 가고 싶어서 뺐다 하면 뭔가 특이점이나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딱히. 근데 안 가고 싶어서 군대를 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능력이 있는 집안의 자제분이신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어떻게 뺐다고 하면은 저는 저거에 대해서 뭐 남자의 인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 국가에서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국가에서 잘못되고 나면 니네 아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처우라든지 이런 거나 해주고 나서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군대에서 사고 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격리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격리병이어도 군대 간부들이 보는 그 문서 같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포병 여단에 있었는데 이포병 여단에 있었던 자살 사고라든지 총기 사고 몇 톤 트럭 같은 거에 깔려서 죽은 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바깥 뉴스에는 안 나가.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짬시키는 거야. 군대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군대 오는 새끼들이 병신들이구나 그거를 제가 너무 깨달았거든요. 윤일병 사건 이런 거 되게 유명했던 임병장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특수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바깥에 뉴스도 나고 이러는 거지.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화제가 안 돼. 다들 군 간부 이 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무마하고 이 지랄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무마를 시켜야 자기 진급에 해가 안 가기 때문에 최대한 은폐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안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안 가야 돼 진짜. 안 갈 수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데 굳이 기어코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멋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건 연예인이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군대 가가지고 잘못돼 봐요. 그건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연예인이 군대를 가는 순간 군 부대 자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안전한 것만 시켜야 되는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알 거야. 그 행보관이라든지 중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험한 걸 시킬 수가 없어. 연예인들 같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군복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군대에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간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본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강의 수강생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보면 시선을 알아채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상대방 여성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 상황이거나 소개팅 세 번째 만남에서 씀이 엄청 부각된 옷을 입고 나왔을 때도 절대로 시선을 가슴으로 향하지 않는 게 낫나요? 제가 언제 저런 말씀을 드렸죠? 여자들은 자신의 가슴을 보면 시선을 알아챈다는 말씀까지 들었었죠.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한 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입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딱 봐도. 근데 그거를 막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찐따같이 보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어차피 여자는 안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을 본다는 느낌으로 약간 위아래를 훑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슴에서 고정만 돼 있지 않으면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랑 얘기를 하는데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래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 짜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훑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자도 그렇게 보라고 입은 거고. 그리고 보통 가슴 큰 여자들은 가슴 큰 거 안 좋다고 막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 꼬실 때는 또 그걸 무기로 써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자기 가슴을 봤을 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내 몸매를 보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 이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도 딱히 나쁠 게 없어요. 은은하게 의식은 하고 있는 느낌으로 봐주면 돼. 그쵸, 저 말이 딱 맞지. 이성님, 담배에 대한 얘기해주세요. 끊고 싶은데 힘드네요. 담배는 그냥 확실히 자기가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 저도 담배 꽤 오래 폈습니다. 한 10년 폈나? 근데 확 끊게 된 계기가, 담배를 제가 피울 때는 내가 나한테서 나는 냄새를 잘 모르잖아. 근데 담배를 피우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흔히 말하는 그 아가리 똥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직방으로 맡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중독이 됐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몸에 똥을 뿌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냄새를 풍기고 다녔구나. 내가 아무리 꾸미고 향수 뿌리고 개 발광을 다 떨어봤자 주둥이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니까 이걸 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룸사롱 여자가 잘생겼다고 해주는 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걔네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누가 봐도 정말 답이 없는 남자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걔도 놀리는 거를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생긴 남자한테는 나는 오빠처럼 곰 같은 스타일이 좋아, 아니면은 오빠처럼 듬직한 타입이 좋아, 오빠처럼 자상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좋아, 약간 요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만의 예상입니다. 근데 걔네들도 어느 정도 세일즈 스킬이라든지 화술이라는 게 되니까 걔네도 결국에는 언변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 근데 그 여자들도 뭔가 이렇게 공사를 쳐가지고 목걸이를 뜯어내든지 뭐를 뜯어내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학벌의 중요성과 파워에 대해 강조하셨던 바 있는데, 대졸이든 네임드 대학 타이틀이든 다만 지잡대는 제외하는 것을 전제, 그건 대기업, 금융권, 전문직이어야만 쓸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중소기업 다니거나 전공과 상관없는 도배, 장판, 타일 종사하면 오히려 고학력 병신 취급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여쭙니다. 저는 이제 학벌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돈을 버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뭐 인맥에 도움을 받으려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좀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뭐 저도 막 그렇게까지 막 딱히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천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고차원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길래 나 맨날 천박한 얘기만 하고 친구들 만나면은 막 나이 먹어서까지 얘기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학벌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삶에,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어떤 문화, 대화의 그 수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여가지고, 물론 이게 내가 강남 8학군에서 태어나고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어, 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졸이어도 상관없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곳이 뭐 지방 아니면은 말만 서울이지 어디 뭐 그냥 가생이 뭐 딱히 막 출신지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데가 아니야. 그러면은 학벌이라는 그걸로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색깔이 조금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을 때 학벌이 좋아가지고 나쁠 거는 진짜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케바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인생이 그래도 이제 운 좋게 잘 풀렸잖아요. 운이 좋게. 그래서 저는 웬만큼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소득 부분에만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보다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운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운 좋게 그 사람들보다 소득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고졸이어도 돈 잘 벌어요. 여러분들 학교 나오지 마세요. 케바케예요 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잘 풀린 사람들만 보면 다 케바케예요. 근데 비율을 보라는 거죠, 비율을.
제가 예전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한테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자수성가한 기업가들 그 학벌 보면은 최소 인서울입니다. 최소가 서강대인가 막 그래요. 다들 하버드, 서울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 막 정신승리를 하고 있죠. 리서님 번호는 잘 따는데 만남이나 연락, 사귐 등이 안 되네요. 첫인상 통과 문제겠죠. 아니죠. 첫인상 통과가 안 되면 애초에 번호부터 못 따죠. 그냥 카톡 세팅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돼 있든지 카톡 대화 같은 거에서 쎄함을 느끼게끔 여자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거나 그러겠죠. 이선님 저번 주까지 해서 연애 강의 다 들었는데 막상 실전에 대입하려 하니까 어색하고 용기가 잘 안 나네요. 아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뭐 축구하는 방법, 야구 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아무리 국대 선수한테 배워도 내가 직접 그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잖아요. 해외 축구 맨날 보고 그 전문가라는 애들 봐. 피파 온라인 해가지고 뭐 맨날 대회 우승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볼 쳐보라 그래서 그거 볼 잘 차나? 못 차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삐걱대고 긴장하고 잘 안 되고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두핏 어깨 깡패 셔츠 고정 댓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ig bands feeling generous. Got a big house, that's my preference. Soft puffing on the best asparagus. Take my sweet time, never in a rush. Sitting pretty at the top, Mount Everest. Yeah, bossy, dripping sauce. Cash spells like I'm separate.